최근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이런 풍경 보셨을 겁니다. 도쿄 긴자의 명품 매장 아침부터 줄이 끝도 없죠? 루이비통, 샤넬, 지금 전 세계에서 일본이 제일 쌉니다. 슈퍼엔저 덕분에 외국인들에겐 일본 전체가 거대한 박앤세일 행사장이 됐거든요. 하지만 카메라를 조금만 돌려보면 진짜 일본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격 50엔, 우리 돈 500원 오르는 것도 무서워서 도시락을 들었다 놨다 하는 일본 직장인들. 월급은 30년째 제자리인데 수입 물가는 폭등해서 생활비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외국인에겐 쇼핑 천국, 자국민에겐 생존 지옥. 이게 2024년, 2025년 일본의 기막힌 현실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국민들이 너무 힘드니까 나라가 현금을 쏟아붓겠다. 그 규모가 무려 200조 원. 대한민국 1년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돈을 단기간에 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월가와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호 대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지금부터 일본이 벌이는 200조 원의 위험한 도박, 그 내막을 아주 디테일하게 까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아재 경제학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200조 원. 감도 안 오는 큰 돈이죠. 일본 정부는 이 천문학적인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걸까요? 복잡한 정책 자료 다 치우고 딱 3가지 핵심만 언박싱 해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면 솔직히 좀 부러울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상자, 현금 살포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아이입니다. 0세부터 18세, 고등학생 자녀 한 명당 2만엔 약 18만 원 이상을 줍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에는 10만엔 약 90만 원을 추가로 꽂아줍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본의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돈 줄 테니까 제발 마트 가서 고기도 사 먹고 애들 학원도 좀 보내라는 겁니다. 강제로라도 경제의 혈관에 피를 돌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상자는 고지서 방어막입니다. 일본은 에너지를 거의 100%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 가스비, 전기세가 미친 듯이 올랐죠. 겨울에 난방비 폭탄 맞으면 민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말합니다. 올겨울 전기 가스 요금 우리가 대신 내줄게. 사실상 국민들의 불만을 돈으로 틀어막는 진통제 처방입니다. 세 번째 상자는 좀 묵직합니다. 미래 생존 투자입니다. 이건 국민 용돈이 아니라 기업과 군대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홋카이도에 짓고 있는 반도체 회사 라피더스 아시죠? 여기에만 수조 원을 쏟아붓습니다. TSMC나 삼성전자에 더 이상 밀리면 일본은 영원히 이류 국가가 된다는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과 북한을 견제하기 위한 방위비 증액까지 포함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완벽해 보입니다. 돈 주고, 세금 깎아주고, 미래 투자하고. 그런데 경제학이 영원한 진리가 있죠. 공짜 점심은 없다. 일본 정부는 부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인생이죠. 그렇다면 이 막대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훔쳐오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부터 일본 경제의 시한폭탄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월급 300만 원 받는데 갑자기 가족을 위해 1억을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통장에 돈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네, 카드깡을 하든 사채를 쓰든 빚을 내야 합니다. 일본 정부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국채라는 차용증을 발행합니다. 나 일본 정부인데 돈 좀 빌려줘. 나중에 이자 쳐서 갚을게. 문제는 일본이 이미 전 세계에서 빚이 제일 많은 프로 빚쟁이라는 겁니다. 국가 부채 비율이 무려 260%가 넘습니다. 미국보다 훨씬 심각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추경 예산이다 뭐다 하면서 대규모 국채를 시장에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자, 수요와 공급의 법칙. 시장에 국채가 너무 많이 풀리면 어떻게 되죠? 가격이 똥값이 됩니다.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반대로 금리 수익률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빚을 더 내려면 투자자들에게 꼬셔야 하니까요. 제발 우리 국채 좀 사주세요. 이자 더 쳐드릴게. 실제로 일본 10년물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뛰고 있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 줄 아세요? 일본 정부가 1년에 갚아야 할 이자만 우리 돈으로 약 250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돈 풀어서 경기 살리기는커녕
나라 돈 절반을 이자 갚는데 다 쓰는 황당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투자자들이 일본을 보면서 설마 하고 떠올리는 악몽이 있습니다. 불과 2년 전 영국을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리즈 트러스 쇼크입니다. 당시 영국 총리도 똑같았습니다. 감세하고 돈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 그런데 재원 대책이 없었죠. 시장은 바로 응징했습니다. 저 나라 재정 빵꾸난다. 영국 돈 다 팔아라. 파운드화 폭락, 국채금리 폭등, 영국 연기금이 파산할 뻔했고 결국 총리는 44일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금 일본의 200조 돈 풀기가 딱 그 꼴이 날 수 있다는 경고등이 켜진 겁니다. 게다가 일본은 더 취약합니다. 지난 30년 동안은 물가가 안 오르는 디플레이션이라서 돈을 아무리 풀어도 괜찮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오르는 시대입니다. 물가가 오르는데 정부가 돈을 더 푼다? 이건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결국 엔화 가치는 더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면 수입 물가는 더 오르고 서민들은 정부 지원금을 받아봤자 물가 때문에 더 가난해지는 악순환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그럼 일본 정부는 바보라서 이런 위험한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과 논리가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난 30년간 식물인간 같던 일본 경제가 이제 겨우 눈을 떴다. 물가가 오르고 임금이 오르는 리플레이션 초입이다. 지금 확실하게 200조 부스터샷을 놔서 경제를 완전히 살려내야 한다. 빚? 나중에 경제 성장해서 세금 더 거치면 갚을 수 있다. 지금 쫄아서 멈추면 우린 영원히 노인 국가로 죽는다. 즉,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선택한 겁니다. 반면 시장은 냉혹합니다. 웃기지 마라. 너네 빚 감당 못한다. 금리 1에서 2%만 올라도 일본 예산은 붕괴된다. 지금 일본은 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와 나라 망한다고 베팅하는 시장이 정면 충돌하는 그야말로 외나무다리 치킨 게임 중입니다. 자, 남의 나라 불구경할 때가 아닙니다. 이 거대한 도박판, 우리 한국 경제와 여러분의 지갑에도 직격탄을 날립니다. 딱 3가지만 체크하세요. 첫째, 글로벌 외환시장에서는 원화와 엔화를 같은 바구니 취급합니다. 엔화가 무너져서 달러당 160엔, 170엔으로 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도 같이 내다 팝니다. 킹달러가 다시 오면 수입 물가 오르고 우리 주유소 기름값 또 오릅니다. 일본이 돈을 푸는데 내 통장이 털리는 나비 효과입니다. 둘째, 수출 기업들에겐 비상입니다. 엔화가 싸지면 일본 기업들은 떨이 판매가 가능해집니다.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엔저니까 차값 10% 깎아줄게 라고 나오면 제값 받아야 하는 현대차 기아는 타격을 입습니다. 조선, 철강, 자동차, 일본과 경쟁하는 기업 주주분들은 긴장하셔야 합니다. 셋째, 투자자 여러분. 엔저니까 무조건 줍줍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국채 시장이 발작하면 엔화 환율은 럭비공처럼 튑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단순히 싸다는 이유로 접근하기보다다 일본 국채 금리가 안정되는지 꼭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일본은 지금 국가의 운명을 걸고 200조 원짜리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이게 잃어버린 30년을 끝낼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이 될지 아니면 영국처럼 국가 경제를 위기에 빠뜨릴 자폭 버튼이 될지 그 결과는 앞으로 몇 달, 시장의 숫자가 증명해 줄 겁니다. 확실한 건 일본의 이 거대한 실험이 옆나라 한국 경제에도 거친 파도를 일으킬 거란 사실입니다. 그 파도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가장 쉽고 빠르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저는 아재 경제하시였습니다. 고맙습니다.